늦가을에 싸늘한 바람이 집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춘심이는 작은 초가집안 부엌에서 불을 지피며 혼자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날이 차가워지니 집안의 고요함은 더 크게만 느껴지고 있는 순간, 갑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춘심이 마당으로 가보니 그곳에는 사이가 멀어진 이후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춘심이의 손이 올케 명옥이 머슴 봉섭이를 대동해 쌀 한 포대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누구십니까? 악어 부잣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 귀한 올케 언니가 이런 누추한 곳에는 또 무슨 일로 찾아왔단가요? 오랫동안 마음에 묵은 앙금이 쉽게 사라질 리 없듯이 춘심의 말에는 차가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심아, 참말로 오랜만이구만. 그려잉,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있는디. 네가 나한테 쌓인 것이 많이 있겠지. 내가 그동안 네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구만 그래. 아, 올케 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어디 내 마음이 쉽게 풀리겠어? 그려, 내가 잘 알고 있구만. 그래도 춘심아, 지나간 것은 잠시 잊어두고 말이여. 지금 상황이 이러니 사후로 밤에거 쳐들어갈 것인디. 너 나랑 같이 해줄 수가 있겠냐? 이것이 단순히 올케 언니만의 문제면야. 내 같이 하기 싫지만서도 우리 서방 문제까지 걸려있으니 나도 빠질 수가 없구만 그려. 시간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어느 작은 마을에 큰 기와집으로 지어진 부잣집과 금방이라도 쓰러져 갈 것 같은 초가집이 이웃해 있었습니다. 부잣집에는 바로 춘심이가, 가난한 초가집에는 명옥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의 사정과 재산은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춘심이는 명옥이의 살림이 어려울 때마다 식량을 나누며 도왔고, 명옥이는 춘심이가 심적으로 힘이 드는 순간마다 곁에서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어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지요. 물론 모두가 그들의 우정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춘심이의 마을 친구 말숙이 춘심이 명옥이 없이 혼자 걷고 있는 것을 보고 대뜸 말을 꺼내었습니다. 아야 춘심아, 니 뭐한디 저라고 가난한 명옥이랑 그렇게 붙어 다니냐잉. 저것이 말이여 너한테 뭐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 저라고 싱글생글 웃으면서 니를 받아주는 것이제. 얻어먹을 거 없는 사람한테는 쌀 한 톨도 안 나누는 사람이라니께. 말숙이 니 그런 소리 하지 말어라잉. 명옥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만. 나는 말이여 명옥이의 저 강한 생활력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니께. 말숙이 너라면 가난한 집에서 동생까지 돌보면서 명옥이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냐잉? 아이고,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것이 평소에 하는 것이. 춘심이는 말숙의 말을 끊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나는 그저 운이 좋아서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뿐이구만. 명옥이처럼 강하게 살아갈 능력도 없고 말이여. 말숙이 너 말이다. 내 앞에서 또 명옥이를 흉보거나 이간질하려 들면 다시는 내 너를 보지 않을 것이구만. 춘심이에게는 다른 이들의 시선이나 편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명옥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곁에서 도울 수 있는 친구로 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춘심이와 명옥이는 돈독한 우정을 유지한 채로 서로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을 무렵, 어느 날 춘심이의 집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춘심이의 오빠 덕파리의 혼례가 깨져버린 것인데요. 상대 측 아버지가 서편으로 내 몇 번을 고심을 했지만서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가문에 들지 못한 집안과는 사돈을 맺을 수가 없구만이요. 우리 집 딸 매양이는 돈보다는 가문이 바른 집안에 보내기로 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만을 남긴 채 혼담을 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은 춘심이의 어머니는 조용히 춘심이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춘심아, 그 덕팔이 혼담이 이렇게 깨지기는 했어도 내 따로 생각해놓은 방안이 하나 있는디 말이오. 네 명옥이는 덕팔이 오빠 색시감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잉? 웜에 어머니 명옥이를 말이여요? 그려? 명옥이가 비록 가난한 집에서 자라기는 했어도 생활력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높으니 종부감으로 손색이 없지 않겠냐잉? 아나야 늘 그 아이를 친딸처럼 여겨왔으니 우리 집에 들어오면 딱 좋겠구만 진짜로. 그려요. 어머니 말씀대로 명옥이가 맏며느리가 되면 그 애가 원체 생활력이 강해 놓으니 우리 집이 망해서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이구만요. 춘심의 어머니는 딸의 대답에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명옥이 이 집안에 들어오면 명옥이와 춘심이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 것이었지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춘심이는 망설임 없이 이웃집 명옥이네로 향했습니다. 이웃집으로 가는 춘심이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명옥이와 진짜 가족이 된다는 생각에 설레임이 가득했지요. 웜에 이 밤중에 뭔 일이 돼 춘심아? 명호가 내가 말이여. 오늘은 아주 중요한 혼담을 전하러 왔구만. 혼담이라는 말에 명옥이는 깜짝 놀라 춘심이를 빤히 바라보았지요. 혼담 말이요? 아, 너그 덕팔이 오라버니 혼담이 얼마 전에 엎어진 걸로 아는디. 설마 네가 오라버니보다 먼저 시집을 가게 생겨버린 것이냐잉 춘심아? 내가 아니라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만 명호가. 우리 어머니가 명옥이 네가 우리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와서 덕팔이 오라버니한테 시집을 오면 안 되겠냐고 말하셨구만. 춘심이의 말을 들은 명옥이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혼례 이야기를 듣는 것도 뜻밖인데 상대가 덕팔이 오라버리라니.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생각에 잠기었지요. 아이고, 내 덕팔이 오라버니를 그런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디. 이것이 나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모르겠구만. 명호가 나도 니한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줄은 잘 아는디 말이여. 그래도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인자는 진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 아니겠냐잉? 그려 춘심아, 내 너하고 한 식구가 될 수 있다면 그 혼담 받아들일란다. 내 덕팔이 오라버니를 한 번도 남자로 생각은 안 해봤지만서도 내 너희 집안을 위해서 한 번 최선을 다해볼란다잉. 그날 밤 춘심이와 명옥이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서로의 우정은 이제 명옥이의 혼례를 통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참이었지요. 그렇게 명옥이 춘심이의 오빠 덕팔이에게 시집을 오고 명옥이는 이제 춘심이네 집안의 명실상부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처음 집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색함이 없지 않았지만 명옥이는 빠르게 자신만의 자리를 잡아갔지요. 아이고 명호가. 네가 들어오니께 아주 집안일이 척척 굴러가니 내 마음이 한결 편하구만 참말로. 어머님, 집안일이야 기본 중에 기본이라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하는 것을 봐보니께 진짜 인자 우리 집안에 아주 걱정거리가 없겠구만. 완전히 복덩이가 들어와 불었어 참말로. 명옥이는 원체 어릴 적부터 가난 속에서 품삯이를 가리지 않고 해왔던 터라 집안의 허드렛 일은 물론 중요한 일도 거리낌 없이 척척 해내어 시어머니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춘심이의 어머니는 덕팔이의 혼사가 해결이 되자 곧바로 춘심이를 방으로 불렀지요. 아 덕팔이가 저라고 장가를 잘 갔으니 말이오. 춘심아 인자는 네 차례가 아니겠냐. 맏며느리 명옥이 잘 적응을 하자 춘심이의 어머니는 곧바로 딸 춘심이의 혼담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심이의 신랑감은 매파의 손을 거쳐 산 너머 30리 밖에 갑수라는 선비로 낙점이 되었지요. 그러니께 그 갑수라는 선비가 말이어요. 대대로 명망 높은 집안의 자제인디 어릴 때부터 원체 글 공부를 잘 해놓으니 아주 과거 시험급제는 몇 년 안으로 따놓은 당상이라고 안 그럽니까요? 하이고 내가 자네한테 제대로 부탁했구만. 안 그래도 내 우리 집이 양반 집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갑수가 지난번 혼사를 놓친 것이 참말로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 돈만 많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번에는 우리도 과거에 급제할 인재를 사위로 맞이하게 되겠구만. 그러니께 모르기는 몰라도 그 갑수라는 선비가 사또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인재구만이요. 워웜에. 그러면 우리 춘심이가 사또 부인이 되는 것이요? 그리하여 혼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혼례 준비가 시작되자 가장 큰 역할을 맡은 사람은 다름 아닌 맏며느리 명옥이었습니다. 명옥이는 춘심이의 혼례를 자신의 일처럼 여겼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수 준비와 집안을 돌보며 하루도 쉬지를 않고 일을 하였지요. 명호가 참말로 네가 없었으면 춘심이 시집을 어떻게 보낼 뻔했냐잉. 네가 인자는 이 집안을 다 이끌어가고 있구만. 어머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것이 춘심이 일 아닙니까요? 춘심이가 시집을 가는데 제가 어디 준비를 설렁설렁 할 수 있겠습니까? 명옥이의 정성에 감탄한 춘심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손수 지니고 있던 곡간 열쇠를 명옥이의 허리에 직접 채워줬습니다. 명호가 인자 이 집안의 기둥은 바로 너다잉. 춘심이가 시집을 가게 되면 말이오. 그 춘심이 서방이 될 갑수가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너가 그 집까지 부족함 없이 잘 돌봐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집안이 다 잘 되는 길이구만. 네 내가 없어도 그 역할을 잘 해줄 수 있겠냐잉. 어머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큰 믿음을 보여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구만요.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니는 며느리 명옥이에게 흐뭇한 미소를 보이며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명옥이는 명실상부한 집안의 종부로 자리를 잡았지요. 춘심의 어머니는 춘심이의 혼례를 앞두고도 모든 일을 명옥이에게 맡겨둔 채 마음 편히 마실을 다닐 정도로 여유를 부릴 수가 있었지요. 춘심이가 시집가기 하루 전날 밤, 명옥이는 조용히 춘심이의 방을 찾았습니다. 명옥이는 신우이 춘심이의 방 안에 들어와 조용히 춘심이의 곁에 앉고는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었지요. 춘심아, 내 네 덕에 이렇게 부잣집 며느리가 되어 잘 살고 있구만. 인자는 말이여, 내가 니를 도울 차례 아니겠냐잉? 춘심이 너가 시집을 가더라도 느그 서방이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내 열심히 도와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어라잉. 춘심이는 명옥의 말을 듣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이고 명호가, 나는 다른 것보다도 니랑 떨어져서 사는 것이 제일 겁이 나는구만. 내 그동안은 항상 네가 곁에 있어줘서 버틸 수가 있었는디. 인자 내가 혼자서 잘 알 수 있을란가 모르겠구만. 거 장차 사또 부인 될 사람이 눈물이 웬 말이여? 그런 약한 소리 하는 것 아니구만. 너네 시댁이 고작 30리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 그까짓 거리가 뭐 멀다고 혼자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냐잉. 그려 네 말이 맞다. 그깟 30리 길이 무슨 대수겠냐. 우리 마음만 변치 않으면 그걸로 되었지. 그날 밤 올케와 신우이는 긴 밤 동안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집가서 겪게 될 일들에 대한 걱정, 그간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의 곁을 지켜주겠다는 다짐들이 깊은 밤까지 이어졌지요. 다음 날 춘심이 혼례를 마치고 처음으로 산 너머 30리 떨어진 이웃 고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동안에도 그녀는 신랑 갑수가 과거에 급제를 해서 훗날 사또 부인이 되는 날을 꿈꾸며 부푼 기대에 가득 차 있었지요. 그러나 막상 시댁에 도착을 해보니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다름 아닌 허름한 초가집이었는데요. 하이고, 매파한테 쏘가버렸구만 그래. 이것이 어디 그 대대로 관직의 한 자리를 차지한 명문가의 모습이다냐잉. 춘심의 시아버지는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춘심이를 마주 앉히고는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기 시작하였지요. 우리 집안이 옛날에는 말이요. 높은 관직을 두루두루 거친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었구만.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전장에서도 공을 세운 아주 훌륭한 분이셨다니께. 시아버지의 가문에 대한 자랑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그들이 말뿐인 영광의 잔해 속에서 쪽박살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진짜 문제는 바로 남편 갑수였지요. 매파는 갑수를 학문의 열정적인 선비라고 소개를 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 갑수는 글 공부에 흥미를 잃은 지 오래였고 이미 과거 시험에서 5번이나 낙방한 상태였지요. 서방님 글 공부는 안 하시고 벌써 들어오십니까요? 아, 공부는 내일부터 하면 되는 것이지. 오늘은 우리 마누라랑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춘심이는 남편 갑수의 태도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시집 오기 전부터 꿈꾸던 사또 부인의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 느껴져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는 선언을 하였지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서방님을 신방에 들일 수가 없구만이요. 오늘부터는 제가 서방님께서 열심히 글 공부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절대 서방님을 방에 들이지 않겠습니다요. 아니, 그것을 어찌하겠다는 것이요? 부부가 되었으면 밤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을. 하지만 춘심이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갑수를 내쫓더니 신방의 문을 닫고 문고리를 걸어 잠궈 버렸지요. 그렇게 갑수는 신방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쓸쓸히 마루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어느덧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춘심이의 주변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일단 춘심이 시집을 온 지 3년 만에 춘심이의 어머니는 그토록 염원하던 사위의 과거 급제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는 평소부터 병약해 보이시던 시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버렸지요. 하이고 허구한 날 쌀독이 바닥을 보이니 이것이 참말로 살 수가 없구만 살 수가. 집안의 곳간은 이미 텅텅 비어갔고 생계는 점점 어려워졌기에 더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던 춘심이는 한 달에 한 번 자존심을 굽히고 30리 길을 걸어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아, 춘심아.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안 그러냐잉.
네가 이렇게 힘든 것을 보니까 너희 서방이 진짜 크게 성공할 날이 다가오는 것 같구만.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더라도 네가 꼭 참고 너희 서방님을 잘 보필해야 하는구만. 춘심이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명호가 네가 있어줘서 참말로 다행이여. 네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다. 친정에 올 때마다 명옥이의 따뜻한 말과 환대는 춘심이에게 단 하나의 위로였지요. 춘심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가득했지만 명옥이의 따뜻한 말이 다시 춘심이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춘심이의 그 작은 희망마저 완전히 무너진 것은 갑수가 7번째 과거 시험에서 낙방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는데요. 집에 왔다는 말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 갑수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과 좌절이 가득했지요. 그는 말없이 방에 있던 책들을 몽땅 끌어모으더니 방을 나섰습니다. 서방님 그 책들은 어디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무슨 일이란가요? 갑수는 책을 가지고 부엌으로 가 책을 몽땅 아궁이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불에 활활 타오르는 책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나는 원래 공부의 뜻이 없었는디. 아버지가 하도 강요를 해서 억지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구만. 그런디 말이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인자는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이 지긋지긋한 공부를 더하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구만 참말로. 그는 불에 타는 책에서 고개를 돌려 방으로 돌아가며 쓸쓸하게 말을 이어갔지요. 나는 더 이상 공부는 안 할 거구만. 그렇다고 선비가 되어 손에 흙을 묻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자연이 흐르는 것처럼 조용히 흘러가듯 살고 싶구만 그래. 남편 갑수는 그날 이후 방 안에 틀어박혀 늦게까지 잠만 자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춘심이는 남편 갑수가 다시 일어서 주기를 바랐지만 갑수의 기세는 완전히 꺾여버렸지요. 그리하여 더 이상 시댁에서 버티림이 없던 춘심이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자신의 유일한 위로였던 명옥이를 찾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을 찾아온 춘심이는 여지껏 본 적 없을 정도로 표정이 어두웠지요. 어이구 춘심아, 네 도대체 얼굴이 어째 이렇게 상해버렸냐 참말로. 웜에 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춘심이는 명옥이 앞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삼키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 서방 갑수 씨가 과거 시험도 다 포기를 해버렸구만. 명호가 참말로 나는 인자 더 이상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말이여 도저히는 우리 서방하고는 못 살 것 같은데 명호가 차라리 내가 여기로 와서 지내는 것은 어떨까 싶구만. 춘심이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언제나 자신을 따스하게 바라봐 주었던 명옥이의 얼굴은 춘심이 여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차가운 표정으로 변해 있었지요. 하이고 참말로 어이가 없어서. 아니 느그 서방을 잘 내줘해서 어떻게든 사또를 만들어야지. 그것 좀 힘들다고 네 지금 친정으로 도망을 올 생각을 하냐잉? 내 그간 어머님 말을 따라서 느그 서방 과거 시험 잘 보라고 나름대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디. 이제 뭐 시험도 포기했다는데 내가 못하러 너를 위해 곳간을 열어놔야 하는지 모르겠구만. 명옥이는 춘심이에게 싸늘한 냉소를 보이고는 잠시 곳간에 다녀오더니 춘심이 앞에 겉보리 한 자루를 내어놓았습니다. 평생 일 한 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네가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다고 기어 들어올 생각을 하는 것이요? 춘심이는 명옥이의 표독스러운 말투와 차가운 얼굴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춘심이의 머릿속에 오래전에 친구 말숙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아야 춘심아, 네 뭐한디 저라고 가난한 명옥이랑 그렇게 붙어 다니냐잉. 저것이 말이여 너한테 뭐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 저라고 싱글생글 웃으면서 니를 받아주는 것이제. 얻어먹을 거 없는 사람한테는 쌀 한 톨도 안 나누는 사람이라니께. 내가 너무나도 순진했구만. 말숙이 말대로 명옥이는 그저 나한테 얻을 게 있으니 잘해준 것이었는디. 이것이 사람을 제대로 못 본 내 실수구만 내 실수. 춘심이는 명옥이가 건넨 보리도 받지 않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실망만이 가득했지요. 내 인자 내 발로 이 집을 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것하고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이구만 끝. 세상의 유일한 친구라고 여겼던 명옥의 본 모습을 알게 된 춘심이는 씁쓸한 마음으로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지요.
친정과의 인연을 끊고 돌아온 춘심이에게 남은 것은 고단한 현실뿐이었습니다. 남편 갑수는 일할 생각이 없이 무기력했고 집안 살림은 점점 더 쪼들렸기에 춘심이는 생전 처음으로 품삯이를 나서야 했지요. 춘심이는 부잣집이나 농가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품삯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더만 그 부잣집 막내딸인 내가. 내 팔자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구만. 그렇게 춘심이 품삯실로 겨우겨우 돈을 벌어와 괴짝에 돈을 숨겨두면 남편 갑수는 그것을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서방님 평소에 드시지도 않던 술을 어디서 이렇게 드시고 오셨단가요? 그나저나 돈은 어디서 나서 술을 드시고 오셨단가요? 아 이제 공부도 더 할 필요가 없는디. 술 한잔 하는 것이 어디 대수걷는가 마누라? 돈이야 그 우리 집 괴짝 안에 있길래 고놈으로 술을 한잔 했지. 워워매, 그 돈을 어떻게 번 것인디? 그것을 써버리면 살림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요? 아 돈이란 것은 돌고 돌아서 돈인 것이요. 또 벌면은 되는 것을 갖다가 서방한테 지금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춘심이의 서방 갑수는 이제는 완전히 술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갑수가 계속해서 춘심이의 돈을 가져가 술로 탕진을 하자 춘심이는 더 이상 집안에 돈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술맛을 알아버린 갑수는 이후에도 3일에 한 번쯤 저녁 무렵에 집을 나섰다가 다음날 해가 중천이 떴을 때 돌아오곤 했는데요. 춘심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의아해하며 도대체 어디에서 돈을 나서 저렇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걸까? 외상술도 더 이상 안 받을 텐데 말이여잉. 워워매, 이것이 여자 분냄새 아니여? 갑수에 대한 의심과 궁금증이 춘심이의 마음속에서 쌓여갔지만 도대체 남편 갑수가 어떻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지는 알 길이 없었지요. 그리고 그 궁금증은 뜻밖의 손님으로부터 풀리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는 다시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바로 손이 옳게 명옥이 머슴 봉섭이를 대동해 쌀 한 포대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명옥이 춘심이의 집을 직접 찾은 것은 춘심이 이곳에 시집을 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하이고, 이것이 누구십니까? 아, 그 부잣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 귀한 올케 언니가? 이런 누추한 곳에는 또 무슨 일로 찾아왔단가요? 명옥이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했습니다. 춘심아, 참말로 오랜만이구만 그려.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있는디. 네가 나한테 쌓인 것이 많이 있겠지. 내가 그동안 네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구만 그래. 그런디 말이다. 오늘은 내가 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구만. 명옥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긴 한숨을 내쉬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춘심아, 네 서방 갑수가 말이여. 우리 덕팔 씨를 꼬셔가지고 술집이며 기방을 아주 3일 걸러 하루씩 쏘다녔구만 그동안. 뭐시여, 우리 서방이. 여태 덕팔이 오라버니랑 같이 기방을 갔었단 말이여? 니네 서방이야 원체 그랬다 치지만서도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드만. 평생 성실한 농사꾼으로만 살았던 덕팔 씨도 이제는 완전히 주색에 빠졌는지 거 기생하고 눈이 맞아버려서 살림을 차려버리더니 이제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구만. 명옥이는 춘심이에게 동생 덕삼이 그리고 머슴 봉섭이와 함께 그 기생의 살림집으로 쳐들어갈 것이라며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춘심아, 지나간 것은 잠시 잊어두고 말이여. 지금 상황이 이러니 사후로 밤에 쳐들어갈 것인데 너 나랑 같이 해줄 수가 있겠냐? 이 문제는 비록 둘의 우정에는 금이 갔지만 서로의 가정이 걸린 문제였기에 명옥이는 춘심이 함께 해주기를 바랐지요. 이것이 단순히 올케 언니만의 문제면야. 내 같이 하기 싫지만서도 우리 서방 문제까지 걸려있으니 나도 빠질 수가 없구만. 그려 춘심아, 이것이 우리가 같이 가서 본때를 보여주자야. 너랑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야 있겠냐잉. 그리하여 명옥이는 사후로 동생 덕삼이 머슴 봉섭이와 함께 약속된 시각에 기생의 살림집 앞에 먼저 모여 춘심이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춘심이가 올 것이구만. 춘심이만 오면 바로 같이 들어가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춘심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 사이에 초조함이 퍼져갔지요. 누님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아니요? 암만 해도 춘심이 누님이 안 올 것 같은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날 새겄네. 암만 해도 우리들끼리라도 들어가야겠구먼. 명옥이의 말에 모두들 몽둥이를 더욱 더 단단히 쥐며 긴장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기생의 살림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뜻밖의 광경이 그들을 맞이했는데요. 허, 이런 야심한 밤에 무슨 볼일로 여기를 오셨소? 그곳에는 바로 포졸들이 명옥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준비된 표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아, 우린 남편을 건드린 그 기생한테 본때를 보여주러 온 것이제. 너희랑 싸우러 온 것이 아니구만. 명옥이 일행은 포졸들에게 맞서보려 했지만 오히려 싸움에 능한 포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무자비한 매질을 당하고는 겨우겨우 몸을 피한 채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각 춘심이는 기생의 살림집 안방에서 기방 주인과 함께 명옥이가 포졸들에게 쫓겨나는 것을 보고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내가 오늘 명옥이가 꼭 쳐들어올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집이 동생하고 머슴까지 데리고 와서 주제도 모르고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포졸까지 부를 수 있다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이 바닥에서 높으신 분들하고 연줄이 없으면 기방문 사흘도 못 열어둔다니깐. 아무튼 자네 덕분에 그것들 꼼짝없이 걸려들었구만. 그나저나 자네가 나한테 이것을 알려준 정보로 돈이나 좀 바랄 줄 알았더니 기생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것이야? 춘심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 서방이고 친정이고 이제 다 지긋지긋하구만요. 이제는 다 떨쳐내고 나 혼자만 생각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 돈이나 많이 벌면서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서방의 버젓이 살아있는 여자는 받지는 않는디 말이여. 기방주인은 춘심이의 얼굴을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자네는 아직도 얼굴이 반반하니까 이번에만 특별히 받아주겠네. 기방주인은 함께하자는 의미로 춘심이의 앞에 놓여있는 술잔에 술을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춘심이는 평생 처음으로 술에 입을 댔는데요. 기방주인이 따라준 작은 술잔을 조용히 집어들어 한 모금씩 음미하듯 마셨지요. 알싸한 술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춘심이는 잠시 눈을 감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됨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